우리 초, 중 학생들이 어떤 거를 좀 놓치지 말고 가야 될지, 그리고 방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원장 황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제 설명회나 유튜브에서 여러 이제 소식들을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보거든요. 오늘도 이제 출근하면서 좀 들어보시니까 뭔가 확 잡히는 게 있으시던가요? 아직까지 없죠. 수미사가 2007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한 13군데 정도 이제 저희 수미사가 직영관이 있는데 저는 온 지역 수미사를 모두 다 다닙니다. 장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에 대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고교 학점제는 어떤 우려되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1 같은 경우에 자유학년제였다가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로 바뀐 거 아시죠? 중1은 이번 2학기부터 시험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시험이 없었어요. 중1들이. 왜 갑자기 자유학기제로 바꿨을까요? 자유학년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능 과목에 기하라는 게 빠졌던 학년이 딱 한 학년이 있습니다. 한 학년은 기하를 시험 보지 않았어요. 수능에서.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바로 다시 기하가 포함됐습니다. 왜 포함시켰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럼 즉 이게 결론이 뭐냐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시행을 해보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계속 시행할까요? 뭔가 중간에 수정을 할까요? 수정을 하겠죠. 그래서 중2 어머님들이 가장 지금 제가 볼 때 좀 힘든 학년일 것 같습니다. 중2를 시행을 해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중1 때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할 거예요. 또 초6 때까지도 수정을 할 거예요. 한 5학년 정도가 되면 뭔가 그래도 좀 윤곽이 좀 잡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6, 초5 어머님들은 아직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너무 지금 바뀔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거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세밀하게 발표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된 것만 한번 확인을 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본 취지가 뭐냐면 우리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하겠다. 이게 본 취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냐면 대학을 갈 때는 수시 아니면 정시로 가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수시하고 정시 중에 어느 비중이 더 높았을까요? 수시가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시 정시 비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0%지만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정시로 이월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수능 시험을 좀 더 잘 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을 할 때 어디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수능이 확대됐습니다. 어디에 유리한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 취지에 약간 맞지 않는 엇박자인 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과목을 이제 학교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과목을 개설을 하려면 지금 교사 수로는 부족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지 이것도 아마 깊이 지금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에서 내신을 몇 학년만 상대평가한다고 하던가요? 고1 것만 상대평가. 몇 등급까지 나눌까요? 고1은 9등급입니다. 고1은 9등급까지 나누고 고2, 고3은 절대평가예요. 여기는 그냥 A, B, C, D, E로 지금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고1, 고2, 고3이 모두 다 상대평가거든요. 내신이 모두가 상대평가인 거 하고 고1만 상대평가인 거 하고 대학 입장에서 보면 변별력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뭔가 이 우수한 아이가 누군지 뭔가 이거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수미사를 통해 가지고 경험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논술을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이 고1급만 상대평가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심플하게 고1만 너무 열심히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고1만 상대평가니까 지금 유튜브나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고1급만 엄청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로 가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은 내신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가 더 있을까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2, 고3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신으로 보면 몇 학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1이죠. 수능으로 보면 몇 학년이 중요한 거예요? 고2, 고3이죠. 그럼 우리 학생은 몇 학년 때 공부를 제일 잘해야 할까요? 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중3까지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지금 중3까지는 고2, 고3 내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2, 고3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그런데 우리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다 열심히 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이거를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만 있는 학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고등학교 1학년 상하만 하면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 수능에서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구체적인 거는 내년 한 초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내용들은 수정이 되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2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1부터는 또다시 많이 수정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능에 우리나라에서 재수생이 역대 제일 많았어요. 지난 수능에. 왜 재수생이 제일 많았을까요? 그 재수했던 아이들이 대입이 바뀌는 첫 번째 해당하는 학년들이었습니다. 대입이 바뀌는 첫 번째 학년. 그래서 대입이 바뀌는 첫 번째 학년이 우왕좌왕 하다 보면 재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대입이 바뀌는 첫 번째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중2입니다. 그래서 중2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지 되세요. 그 준비를 그러면 아직 명확하게 발표가 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그건 수학에 있어서 3가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뭘 해야 될지 그 3가지를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아직까지 수정될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지 이것도 제가 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를 키우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좋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아이들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애가 공부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고등학교를 갔다가 대학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학생마다 다릅니다. 학생마다 여기 가는 게 유리한 아이가 있고 여기 가는 게 유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전략적으로 이게 유리한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캠퍼스에서 좀 더 유능한 교수님들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분을 되게 많이 봅니다. 추구동 가고 추구동 민사고 막 이렇게 외치시다가 가서 6등급.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할까요?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막 우시고 이제 재수 결심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반드시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2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는 수시가 유리한 학교가 있고
정시가 유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수시형 학생이 있고 정시형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시형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냐면 학교 생활을 엄청나게 성실히 잘해요. 글자도 굉장히 대부분 꼬박꼬박 예쁘게 잘 적어요. 뭐 풀이 과정도 아주 잘 적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행 평가도 너무 잘 챙겨요. 전 과목을 주로 다 잘해요. 이런 아이들은 주로 수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잘 못 챙기지만 아주 번뜩이로 머리가 있어가지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좀 더 잘 보는 아이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정시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지금 중3하고는 유리한 고등학교가 다릅니다. 이게 학년마다 유리한 고등학교가 다르거든요. 지금 대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번 대학교 1학년하고 지금 고3하고 고3부터 중3하고 중2 이하하고 이렇게 딱딱 나뉘어집니다. 얘네들이 유리한 고등학교하고 얘들이 유리한 고등학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우리 중2 이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까지는 어떤 학교가 유리했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 수시로 갈 때는 내신 점수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있었을까요? 비교과,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비교과가 뭐였냐면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소논문, 경시대회, 봉사활동 이런 기타 등등의 스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교과가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아빠 친구가 교수면 논문을 안 썼는데 논문을 썼다는 이름을 한 줄 올려주고, 엄마 친구가 병원장이다. 봉사를 안 했는데 봉사를 했다는 가짜 서류가 만들어지고, 이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쓸 수 있는 비교과 항목을 늘렸을까요? 줄였을까요? 이거를 거의 없앴습니다. 몇 학년부터냐면 이번 고3부터 없앴어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학교 1학년까지는 비교과가 작동을 했던 학년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특목고, 전국고, 자사고, 일반고 중에서 어디가 유리했을까요? 특목고나 전국고, 자사고가 유리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들이 비교과를 너무 잘 만들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은 이거를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졌을까요? 내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고등학교에 상위권 아이들이 거의 다 몰려갔을까요?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일반고에는 굉장히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고에 극상층의 학생이 가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갔는데 3년 내내 전과목 전교 1등이에요. 국어도 1등, 수학도 1등, 과학 1등이라면 벌써 행복하시네. 어떤 그 과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겠죠? 의대를 보내잖아요. 자, 근데 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예전에는 영재고나 과고를 갔습니다. 영재고 과거에 가기 위해서 KMO 수업을 그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의대를 갔는데 지금 이거를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로 가기 시작했습니까?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아니면 여기 서울광역자사고로 지금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일반고에는 예전이면 하나고, 민상고, 상상고로 갈 아이들이 내신이 중요하니까 일반고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영재고나 과고 갈 아이들이 주변에 휘문고, 중동고, 숙명여고, 원광여고, 진선여고, 단대부고 이런 데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학교 시험 문제 난이도는 예전보다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걔네들을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 지금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사를 갈까요? 또는 여기 강북으로 이사를 갈까요? 이런 또 작전을 펼치시려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걸릴까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과목 전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수능 날 1교시에 무슨 시험을 볼까요? 국어를 봅니다. 2교시에는요? 수학을 봅니다. 3교시에는요? 4교시 탐구를 봅니다. 자, 이게 대학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장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높은 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디 가는 게 제일 높을까요? 의대를 가르쳐 봅니다. 자, 의대는 이 네 과목의 수능 등급의 합이 5등급 이하여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만약에 국어 2, 수학 2가 나왔다고 볼게요. 이거를 몇 등급 받아야 할까요? 1등급, 1등급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등급 합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럼 얘는 못 가요. 전교 1등을 해도.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전교권의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합니다. 걔네들이 수능 최저 등급에서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항상 수능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내신이 고교 학점제부터는 고1만 상대평가고 고2, 고3이 절대평가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나라 어느 동네가 가장 유리해진 걸까요? 대치동으로 쉽게 이사를 오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무서운 내신입니다. 그런데 이 내신이 1등급에서 9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90% A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면 현재 이 동네에서 한 2, 3등급 받는 학생들은 이거는 너무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학교들은 특목고를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전국고 자사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자 대치동도 절대평가가 되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막 반대 세력이 또 막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고2, 고3이 진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치동에서 이사 나갈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내신도 대학을 가지만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고등학교가 수능 대비에 유리할까요? 학교 문제가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입니다. 어려운 학교일수록 수능 대비는 좀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이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든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대가 맨 처음 발표했고 고려대가 따라 했는데 연세대가 얼마 전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는 수능 점수가 아닌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취지냐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좀 구제해주자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중학교 때까지 너무 잘하다가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1학년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너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난 이제 내신 버리고 수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 좀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위권 아이들은 뭐와 뭐를 동시에 챙겨놓고 봐야 될까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2개를 동시에 챙겨놓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시험에 지금 절대평가로 채점하는 과목이 4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하고 제2외국어, 한문, 한국사.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자, 모든 아이가 다 보는 게 영어 시험이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절대평가는 어떤 뜻이냐면 90점하고 100점은 같은 만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 A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고 B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봤더니 얘는 이게 100이고 B는 영어가 100이에요. 근데 B 학생은 수학이 90인데 A는 영어가 90이에요. 총점은 190, 190 똑같죠? 하지만 누가 더 수능이 유리할까요? A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A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지금 90점하고 100점이 같은 만점이다 보니까 굳이 따지자면 누가 손해를 본 셈일까요? 100점 받은 애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과목만 잘하면 불리해졌을까요? 영어만 잘하는 아이는 영어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변별을 딱 쳐줘야 다른 과목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90점이나 100점이나 그냥 같은 만점으로 계산돼 버리다 보니까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 대입은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가 인기가 급하락했을까요? 외고입니다. 그래서 외고는 예전에만큼의 그런 영광은 지금 현재는 찾기가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고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외고는 주로 수시로 보냈을까요? 정시로 보냈을까요? 주로 수시로 보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유리해질 게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내신으로 갔을까요? 비교과로 갔을까요? 비교과로 갔는데 이게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과 세상입니까? 문과 세상입니까? 근데 외고는 이과 과목을 수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과 과목이라 하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수업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이과를 가려고 하면 외고에 갔다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지금 90점하고 100점이 차별이 없잖아요. 차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영어 과목 변별력이 낮아진 거잖아요. 대학에서는 대입시에서 영어 과목 반영 비율을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평가 과목이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하고 수학은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수능에서는 국어하고 수학하고는 상대평가지만 영어는 현재 일단은 절대평가인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자,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좀 실현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교 학점제가 진짜 제대로 시행이 되려고 하면 이 비교과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비교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없는 상황에 수능까지 만약에 자격고사화 해버린다. 이게 대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쉽게 그렇게 자격고사화 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수능 시험에 EBS에서 몇 퍼센트가 연계돼서 나올까요? 예전에는 70%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50%로 축소됐습니다. 이건 우려의 부담은 좀 늘어난 걸까요? 줄어든 걸까요? 예전에 EBS만 풀어도 70%를 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교재를 좀 더 많이 풀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해서 고등학교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